자, 이번 시간은 자본금의 가공납입 또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가공납입이라는 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법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사실 시드머니라 그래서 종잣돈이고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주춧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의 기반이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본금인데 그 금액은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그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본금의 가공납입이란 것은 그 주주들이 실제로 그 자본금을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들이 출자해야 될 자본금 금액을 다른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서 일시적으로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서 자본금 불입을 한 요건만 충족을 한 다음에 다시 인출을 해서 찾아가는. 그럼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자본금 금액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실물이 없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공납입이죠. 지금은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최저 자본금 제도가 없어져서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 이런 수요가 적을 수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 자본금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불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 5천만 원을 각자 주주들이 조달하지 않고 뭐 사채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며칠간만 돈을 빌리는 그런 행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이렇게 자본금을 가공 납입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가공 납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설립한 후에 그래서 등기부등본 정관 나오고 나서 다 인출을 해서 다 가지고 나면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이란 금액이 남아있지만 실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는 당연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실물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회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죽음의 가장 납입을 한 자, 그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 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그것을 이제 엄격한 제재를 가해서 이제 무효로 만들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상법상에서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이 죽음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보면 대변에 자본금 계정 5천만 원 하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납입액만큼이 결국 실물은 없으니까 장부상에 5천만 원만 있지만 실물은 없는 것은 결국은 그걸 주주나 대표,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빌려준 걸로 보게 된다. 주주가 내야 될 돈을 실제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무상으로 빌려준 걸로 봐서 이자 받은 걸로 봐서 이자 계산하고 그다음에 주주도 자기가 냈어야 될 돈에 대해서 안 내고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래서 세무상 이게 사후 관리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의 가공납입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장부상의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괴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금의 가공납입에 관해서만큼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해서 뭐 1, 2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될 것이면 자본금을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실질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공납입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분식회계라는 말은 화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도 그냥 화장했을 때하고 화장 안 했을 때하고 보면 화장했을 때가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자료에 관해서도 화장을 한다는 거. 화장한다는 얘기는 분식한다는 얘기는 더 좋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더 좋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더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무슨 얘기냐면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더 적게 만들어서 소득을 더 적게 만들어서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해서 일부러 그 이익도 늘리고 소득 금액도 늘린다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분식회계를 하느냐? 그죠?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그죠? 매출액을 부풀려서 결산하게 되면 실제 그 회사의 그 당기순이익은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당기순이익이 한 5억 원이 되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세금, 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서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한다. 즉 투자자를 모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올해 말고 다음 연도에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우리 회사를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매출을 부풀려서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더 크게 신고를 하고 이익이 더 커졌으니까 소득 금액도 커질 것이고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내고도 그렇게 부풀려 놓고 분식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 연도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더 많이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코스닥 등록까지 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그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분식회계를 해서 그렇게 재무상태표나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 실질은 소득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소득이 5억이나 되는 걸로 신고가 되어져 있으니까 투자자나 아니면 거기에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코스닥 등록하는 곳에서 이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구나 믿게 되고 또 더군다나 외국 투자자들은 다 재무제표만 보고 그 회사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지표인 재무제표가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주게 되고 결국 외국 투자 자본이 국내 투자를 안 하게 돼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그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분식회계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세법상의 입장으로 보면 이 소득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는 것을 소득 금액이 5억 원이라고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소득 금액 4억 원에 대한 세금을 더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나서 법인세 신고 납부를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1억 원만 해도 될 것을 5억 원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신고한 거예요? 과다 신고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과다 신고한 상태는 뭐 할 수 있다?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우리가 원래는 1억 원만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억 원이라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죠. 본인들의 그 회사의 목적은 달성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세금은 항상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은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회사의 소득 금액이 1억 원 뿐이라면 5억 원 신고한 것은 실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소득 금액 4억 원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환급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급해줘야 돼요. 근데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식회계를 하는 사업자들의 목적 달성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세법에서 뭔가 제재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요거죠. 해당 기업이 분식회계에 의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한 후에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 제도를 의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우리 원래는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긴 돌려주되 곧바로 안 돌려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해당 환급세액을 곧바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고 5년 동안 이 법인이 계속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신고한 납부할 세금에서 다 빼고 결국 5년 후에나 가서 보고 그래도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돌려주겠다.
라는 이런 형태로 제재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을 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5년 동안 납부할 세금에서 다 차감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5년 후에 가서 돌려받게 되는 그런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규정을 현행 법인세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공납입,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자본금의 가공납입 또는 분식회계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현행 우리 세법에서 이제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